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많이들 기다리셨던 K7 프리미어 드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K7 프리미어 중에서도 2.5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두 가지 트림으로만 간략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두 대의 가격 차이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정확히는 267만 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만큼의 옵션 차이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레스티지보다는 노블레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K7이면 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오늘 타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식의 4만 킬로라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인데요. 지금 2023년인 걸 감안해놓고 봤을 때 딱 1년에 10,000km씩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1년에 10,000km 뛰면요, 하루에 40km 이내를 달려야지만 10,000km까지만 달릴 수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10,000km를 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LED 턴 시그널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우선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쭉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프레스티지 트림이라면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쪽이나 안쪽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큰 스크래치 같은 것도 도드라지게 보이거나 있지도 않기도 합니다. 타이어가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왜냐면 지금 한 80%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19년도 모델에 19년도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은 출고 타이어인 것 같은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4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다 보니까 거진 70% 이상 넉넉히 남아 있고요. 벤투스 S1 노블2 플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쭉 측면으로 볼 텐데 풀샷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랜저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랜저와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실제 전장 사이즈만 놓고 보자면 그랜저보다 조금 더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그랜저보다 훨씬 더 편안한 2열 공간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HG나 그랜저 IG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후면부를 보도록 할 텐데, 프레스티지는 없고 노블레스에 있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 전 트림에는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옵션만이라도 딱 확연한 차이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안에 실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골프백 같은 것도 여유롭게 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동 트렁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가장 크게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양손에 짐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차키만으로 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없다면 짐을 내려놓고 열어야 하니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와서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쪽에 있는 이 글라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비싼 차들에 들어가 있는 유리는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뭐죠? 옛날 거의 S클래스에나 들어가셨던 바로 그 유리,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중 접합 차음 유리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조금 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열에서 느꼈을 때 실제로 정숙성은 훨씬 더 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와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옵션적인 면에서도 그랜저랑 비교해놓고 보신다면 월등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종되긴 했지만요. 네, 안쪽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사이드 선쉐이드, 그리고 열선 시트가 도어 트림 쪽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센터를 보시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형차인데 가운데 턱이 없어요. 왜냐면 해당 차량은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단에 터널이 지나가지 않아서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레그룸 자체도 굉장히 여유로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숄더가 B필러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랜저보다 크다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에 보시면 하얀색은 시트지를 부착해 놓으신 게 아니라 버진실입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거를 떼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출고 스티커요? 네, 출고 스티커 자체를 떼시지 않은 거예요. 보이시죠? 왜 안 뗐는지 모르겠지만 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저 뒤를 봤잖아요.
앞으로 잠깐 와보면 아까 저희가 B필러에 숄더를 맞춰놨잖아요. 그 앞에가 좁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되게 넓죠? 한번 타주세요. 제가 타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숄더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뒷좌석의 공간이 여유로웠고 앞좌석 또한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딱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굳이 EQ나 G90처럼 너무 큰 차로 넘어가지 않아도 패밀리카로 타기에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갈 텐데 이 무드등 잘 나오나요, 감독님? 이 무드등 삽입해 놓은 거? 네. 네, 여기 무드등 삽입해 있는 것도 메인 깨알 포인트고요. 자, 그럼 진짜 1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1열에 탔었을 때 가장 크게 옵션 트림이 다른 거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첫 번째가 바로 안전 옵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몇 인치냐? 12.9인치, 13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실제로 그냥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9인치짜리 조그마한 그 현대 그랜저에 들어가는 사이즈 알죠? 그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끝나누기가 들어가고요. 설정에서 안전 옵션을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서 바로 후측방과 후방 교차 충돌 방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밑에 있는 트림에서는 후측방 안전 자체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주행 편의부터 한번 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차만이 들어가 있는 건 후측방 안전입니다. 후측방 모니터뿐만 아니라 충돌 방지 보조까지 지금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빠져 있는 옵션이 후측방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하차 기능이 빠져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차량의 옵션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측방 모니터 말씀드렸는데 따란 이렇게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 그리고 고가 옵션 중에 하나인데 해당 차량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옵션 면에서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굳이 추가 옵션을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해당 차량만 타셔도 만족감이 좀 높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입니다. 물론 프레스티지 트림에도 열선과 통풍이 운전석엔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에 전자 파킹,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게 되시면 어라운드 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살짝 찌그러져 보이는 거는 저희가 도어를 열어놔서 그렇지 도어를 완벽하게 닫고 나면은 조금 더 이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어시스트 라인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요걸 봤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내 차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측면을 긁을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측면 사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 개수도 중요한데요. 스팅어트 키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팅어가 단종이 됐어요. 그게 좀 속상해요. 키 컨디션도 지금 모두 다 두 개 다 지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아마 요 차 키를 메인 차 키를 사용하시고 요 차 키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친구 썬루프가 지금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썬루프만 지금 빠져 있지만 안전 옵션 1열 그리고 2열의 옵션들까지도 대거 보신다면은 전혀 불만 없이 보자마자 이 차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 가격적으로 너무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 IG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금액 자체 급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옵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랜저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랜저보다 어쩌면 한 단계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가격적인 면에서, 옵션적인 면에서, 그리고 2열의 거주성 때문이라도 아마 이 K7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랜저와 지금 IG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랜저 IG와 함께 놓고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랜저 IG는 조금 더 둥글둥글한 부드러운 이미지였다면 K7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이미지로 조금 더 주행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줄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 그럼 실제로 내가 몰았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2열의 승차감이 어떤지 느껴보셔야겠죠. 직접 정오모터 차량은요 예치금만 내시고 3일 동안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국산차 50만 원, 수입차 100만 원. 해당 차량들은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50만 원만 납부를 하시고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한데요. 시승해보시면서 내가 타고 있는 차량과는 어떤지 비교해보시고 그랜저와 또 비교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반품 시에는 모두 다 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공짜로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거는 딱 2개예요. 재상품화 비용 플러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타실 3일 보험 비용 빼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7 모델까지 내가 고민했던 그 고민 타파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